자, 심판위원회 규정 보시겠습니다. 심판위원회 규정은 다른 규정에 비해서 내용이 좀 그래도 적죠. 자, 동일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목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여 경기 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자, 여기서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어디죠? 공정성이죠. 심판은 뭐니 해도 이 핵심 키워드, 공정성, 이거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공정성을 위한 내용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심판위원회의 기능 보시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좀 제일 핵심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요 부분이죠. 심판의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심판 양성 교육 및 체육회 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쉽게 얘기하면 대보협에서 대한보디빌딩 협회에서 어떤 대회를 했을 때 그 대회에 심판을 보내야 되죠. 그래서 심판이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쵸?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심판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이런 이제 등록도 하고 그런 이제 심판에 대한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3페이지에 심판 등록 및 관리 보시겠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제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국제심판을 보시면 이 국제심판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연맹의 심판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세계연맹 심판 자격 취득자로서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심판 및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에서 심판위원으로 지명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심판 1급과 2급 이렇게 나누어지죠. 1급 심판, 국내 심판 자격 취득자로서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에서 심판 및 지역 규모의 경기대회에 심판위원으로 지명받을 수 있다. 국내 심판 2급 보시면 국내 심판 자격 취득자로서 지역 규모의 경기대회에서 심판으로 지명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심판도 2급, 1급, 국제심판 이런 식으로 등급이 2급에서 1급 그리고 국제심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더 상위로. 물론 이제 그에 해당하는 또 조건들이 있습니다. 심판 등록 및 활동 보시면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 자격을 취득한 후에 본 협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심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당연히 심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경기인 등록 규정 봤었던 것처럼 심판으로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본 협회 심판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다. 심판 기피 및 제척 보실게요. 본 협회는 대회 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을 할 경우에 본 협회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얘기하면 어떤 대회가 있을 때 그 대회에 A 선수 와이프가 그 대회에
심판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A 선수 와이프가 심판으로 나오면 이거 뭔가 공정하지 못하지 않냐? 라고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심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 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게끔 하는 거고, 그에 이제 합당한 요청이 있으면은 당연히 심판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 동일대학 출신, 학연, 지연, 혈연 막 이런 거, 그쵸?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야겠죠. 왜?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심판은 공정성, 그냥 그거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볼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꼭 잘 인지를 하시면 되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쵸? 심판 배정은 어떻게 되느냐? 본협회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 당연히 심판 배정 시에는 같은 선수, 같은 팀의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뭔가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심판 배정은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 심판으로 한다. 심판 배정은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 심화 및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심판으로 한다. 심판위원장은 직접 심사에 참여할 수가 없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감시하고 감독한다. 이거는 시험 구술에서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 심판위원장은 직접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감시, 감독한다. 또는 관리, 감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심판위원장은 심판 중에서 짱이니까, 그쵸? 관리, 감독한다. 심판 판정 보시면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심판 관련 규정과 해당 단체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 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이게 단데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쵸? 심판의 품위 보시면 심판은 체육회 또는 본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폐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왜 가슴 쪽에 막 명찰을 차고 있거나 목걸이처럼 이렇게 해갖고 가슴에 차고 있는 그런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폐용하여야 한다. 차고 있어야 된다. 심판은 본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심판은 본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판은 오심 및 편파 판정에 대하여 본협회 정관, 본협회 또는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을 수가 있다. 편파 판정하지 말고 오심, 잘못된 심판을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죠. 징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고, 심판은 선수, 지도자의 팀에 대한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상벌 및 심판 매뉴얼 보면은 결국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에 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오심 누적 시 심판 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 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심판 자격의 취득의 제한, 그리고 유지 및 부활에 대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심판 자격 취득의 제한 보시면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선수로 활동 중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징계 만료 후에 5년 이상 경과해야 심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단 영구제명 선수는 심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다. 도핑에서 이제 심하게 좀 여러 번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영구제명, 선수로서 영구제명을 당하면 심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다. 영원히 선수로도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구제명은. 근데 사실 어떠한 또 이슈가 있으면은 영구제명했던 선수들을 또 해제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판 자격의 유지 및 부활 보시면 심판 자격의 유지를 희망하는 심판은 자격 취득 후에 4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자격을 상실한 심판은 자격 상실 기간에 비례하는 소정의 추가 강습비 납부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동일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누가 심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느냐라고 보시면 국제심판은 좀 되기가 까다로워요. 좀 어렵죠. 아래쪽에 보시면 국내 2급 심판 보시면 보디빌딩 분야에 상당한 경력을 보유하고 일정 기간 대회 운영요원으로 활동한 자 중에서 시, 도지부 또는 본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국내 2급 심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국내 1급 심판에 대한 또 자격 취득 조건이 있죠. 2급 심판 자격 취득 후에 2년 동안 시 도지부에서 주최한 대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심판 중에서 시 도지부의 추천을 받은 심판 또는 2급 심판 자격 취득 후 당해 2회 이상 시 도지부에서 주최한 대회에 참가하였다 해도 2년에는 1급 심판 자격 취득에 응할 수가 없다. 역대 미스터 미즈 코리아 대상 국제대회 우승자 그리고 본 협회 대한 보디빌딩 협회 이사는 1급 심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중요하다 싶은 느낌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또 쭉 읽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심판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그 규정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뭐 한 3번 정도 읽어보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또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쭉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심판위원회 규정 중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내용은 목적 부분, 그쵸? 경기 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죠. 이 목적 부분과 기능 부분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매년 그랬듯 바디빌딩의 심사 규정에 대한 심판원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하시오. 요런 거에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 있죠. 뭐 다른 심판과의 담화를 하지 않는다. 다른 심판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요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시면 되고, 심판위원장의 역할. 심판위원장은 어떻게 하냐? 심판위원장의 역할은 뭐냐? 이런 질문. 심판위원장은 직접 심사에 참여할 수가 없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의무 있죠. 심판의 의무. 경기 규칙을 준수한다. 공정하게 심사한다. 본인이 한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주요 나오는 내용이지, 지금 여기 심판위원회 규정에 대한 어떤 약관 같은 이 내용이 다 뭐 크게 의미가 있진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거 좀 보시면은 충분히 심판 관련된 내용에서는 어렵지 않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 지금 제가 쭉 언급한 내용 있죠? 요런 정도의 느낌이 이 심판에 관련된 구술 질문 정도로 나올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언급했었던 그런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